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그 핸드하고 3페이지 한번 그림을 잘 한번 보세요. 환경이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환경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죠? 효율성, 효과성 얘기할 때, 특히 효과성 얘기할 때도 환경에 관한 말이 나왔었죠. 그리고 뭐 전략 얘기할 때 보통 환경 얘기 나오고. 근데 도대체 환경이 뭐냐? environment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환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조직에 영향을 주는 어떤 조직? 우리 조직에. 네. 이걸 강조하면 좋겠다. 우리 조직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외부 요소들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general environment, 우리말로 일반 환경이라고 하고요. 잠시만요. 검은색이 잘 안 나오네요. 잘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는 저리 치우고. 두 번째로 task environment, 이것은 과업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늘 얘기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나 우리 동네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치킨집이 우리 동네에 제가 창업한 치킨집 하나만 있으면은 경쟁이 없고 잘 팔리겠죠. 우리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뭐 거의 아까도 말했듯이 독점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치킨을 이제 사 먹을 때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치킨을 사 먹게 되죠. 근데 벌써 우리 치킨집이 잘 된다고 하면은 한두 개씩 생기게 되잖아요. 경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조직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경쟁자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파도나 바람이 안 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경로에 따라서 배가 잘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 이 배를 범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바람이나 비의 영향, 파도, 조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이 배를 조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람이나 비나 파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조직 입장에서는 이 환경을 갖다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파도나 바람이나 그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자연적인 어떤 특징들을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죠. 그래서 우리 챕터 4에서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자, 특히 이 환경에 대한 요소들은 우리가 7장, 8장에서 공부할 전략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계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계시장? 제가 이 시장하고 참고로 좀 설명을 하면 산업이라는 말하고 구분을 안 하고 써요. 시장은 마켓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산업은 인더스트리잖아요. 사실 구분을 안 하고 썼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구분 안 하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산업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 시장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산업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활동하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에서는 활동하는 기업들이 중요하죠. 근데 구분 안 하고 그냥 사용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를 하실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시계 시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시계 시장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어요. 시계 시장을 좀 이제 우리가 나눠보면 시장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세분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요 세자가 가늘 세자를 써요. 분자는 나눌 분자를 써서 세그멘팅 그래요. 시장을 나눈다고 할 때 세그멘팅 시장을 나눈다라고 할 때. 자, 뭐 시장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계 시장을 나눌 때 일단 명품 시계. 그러니까 시계 시장이라는 큰 시장 안에 명품 시계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계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스포츠 시계, 스포츠 레저용 시계. 그 다음에 패션 시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계 시장에서 중요한 환경 요소는 뭘까요? 지금 시계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시계 부품을 예를 들면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시다. 자, 부품을 갖다가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부품을 수입할 때 대부분 이제 결제는 달러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부품 수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겠죠. 그죠?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떤 요소예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요소죠. 그죠? 그래서 시계 시장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너럴한 환경 요소를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환율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 개별 시계 시장, 즉 명품 시계나 스포츠 시계, 그 다음에 패션 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업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명품 시계를 만드는 과업 환경, 그 다음에 스포츠 시계를 만드는 과업 환경, 패션 시계를 만드는 과업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시계 시장을 예로 들은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명품 시계 시장 그러면 어떤 시계 떠올라요? 롤렉스라는 시계 떠오르죠.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한 시계 하나가 비싼 거 한 5천만 원 정도.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뭐 이거 말고도 뭐 명품 시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시계 중에 뭐 리처드 밀이라는 시계가 있더라고요. 리처드 밀. 시계 하나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한다고 해요. 집 한 채 값 이상으로. 거기에 비하면 또 롤렉스는 상당히 또 저가처럼 보이네요. 몇 억씩 하고 그냥 1,000만 원대니까. 자, 어찌됐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중에서는 롤렉스 시계가 명품이다. 스포츠 시계 그러면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 제대한 친구들은 군대에서 많이 썼었던 카시오에서 출시한 G샥이라는 시계 있죠. G샥. 패션 시계 하면 뭐 떠올라요? 가장 대표적인 시계. 스워치. 자, 이 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특징이 있어요.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능이 중요해요? 롤렉스 시계를 왜 착용하죠? 과시 같죠, 과시. 위신. 그러니까 뭐 시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고가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누가 되겠어요? 소비자들은 일단 수입이 많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도 뭐 고가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직장생활 연차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나이가 그래도 적어도 30, 40대 이상 이런 특징이 만들어져요. 자, 스포츠 시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포츠 레저 활동을 즐기는 성별을 봤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을 수 있고요. 주로 20, 30대. 뭐 이것도 20, 30대라고 규정을 했는데 션 같은 경우는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하죠. 통상 우리 이해하기 좋게 20, 30대. 그러니까 시계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요. 막 수영을 하고, 그죠? 거친 스포츠 활동을 하니까 시계가 튼튼해야 되죠. 고상하게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패션 시계는 어때요? 우리 직장에 다니는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고 나면 회사 다니시겠지만 요새 이제 복장 규정도 많이 완화돼서 과거에는 주로 정장을 많이 입었는데 지금 옷 상당히 편하게 입는 직장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직장에 갈 때 사무직인 경우 양복 많이 입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저 같아도 그냥 시계 똑같은 거 맨날 차고 다니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여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양한 옷을 입죠. 남자는 양복이지만 여자들은 뭐 바지도 입을 수 있고 치마도 입을 수 있고 다양하게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장에 맞게 시계도 거기에 맞는 시계를 착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시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디자인이 좋아야 되죠. 디자인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해당 의상에 맞게, 그죠? 해당 의상에 맞게.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가격도 너무 비싸면 안 되고, 그죠? 시계를 뭐 하나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가지고 자기 의상에 맞게 착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직장인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되게 일반적인 경우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비자가 명품 시계나 스포츠 시계나 패션 시계나 다 다르죠. 다시요. 시계 시장 전체 예를 들면 부품 얘기부터 다시 할게요. 부품을 수입해서 쓴다. 어떤 특정 부품을. 그렇게 되면 환율 변동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환율은 뭐다? 경제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일반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경제적 요소다. 그리고 이 시계 시장 내에 있는 세분화된 시장에서의 환경 요소들은 다르다. 그 예가 바로 소비자다. 소비자만 봐도 명품이나 스포츠, 패션 시계 다르다. 여기 보면 스포츠 시계는 주로 젊은 남성 고객이 많고, 그 다음에 패션 시계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여성 고객들이 많잖아요. 소비자들이 상이하다. 그러니까 과업 환경에서 소비자는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4페이지 아랫부분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일반 환경은 그야말로 제너럴한 환경 요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세요. 네 가지. 경제적 환경 요소. 아까 했었죠. 환율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political law. 정치적, 법적 환경 요소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ocial culture. 사회 문화. 그리고 네 번째는 테크니컬, 기술적 환경 요소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요소는 E, 정치니까 political, P, 사회문화적이니까 S, social culture, 기술적이니까 T. 그래서 EPST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업 환경은 세부 환경처럼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리가 각각 다르게 인식해야 되는 환경 요소다. 그래서 뭐가 달랐죠? 소비자. 그냥 영어로 써봅시다. 컨슈머. 그죠? 소비자. 그 다음에 공급자,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구매자, 바이어. 그 다음에 경쟁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컴페티터. 이렇게 네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명품 시계 시장이나 스포츠 시계 시장이나 소비자,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죠. 아, 참. 4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 얘기할 때, 아이고, 죄송해요. 이 말이 있어요. 불확실성. uncertainty. 이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환경 요소가 조직에 영향을 준다. 환경 요소가 조직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경영자들은 무엇을 의식해야 된다?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의식해야 된다. 불확실성은 어떤 개념이냐? 환경 요소가 조직에 영향을 줘서 예측하기 어렵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항공산업 같은 경우 어때요? 코로나19,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많은 업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거 몇 년 전에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죠. 지금 뭐 저도 일반 환경 요소라고 해서 경제적, 정치, 사회문화, 기술적이라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교과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 예를 들면 그야말로 뭐 자연, 재해 이런 식으로 뭐 뭘로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질병 이런 걸로 해야 되나? 파급력 너무나 크죠. 모든 산업에 지금 뭐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사라든가 뭐 백화점이라든가 그죠? 유통업체 상당히 어렵잖아요. 뭐 다 어려울 거예요. 몇 개의 업체를 특수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환경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조직은 아까 제가 배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배 범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이 주는 무엇을 이용한다? 기회. 기회를 잘 살리고 위협은 최소화시킨다. opportunity와 threat, 그죠? opportunity와 threat. 그래서 환경이 주는 어떤 기회를 잘 살리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그 상황에서 모든 기업들이 어렵지만 이 위기가 기회라고 이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죠? 위협은 최소화시킨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코비드-19 일어나고서 상당히 여객 수송이 어려워졌지만 화물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많이 버텼죠. 뭐 이런 것들을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켰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져봐야 되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 이게 뭐예요? 스트렝스, 그리고 약점, 위크니스를 최소화해야 된다. 경영 수업을 조금 들어온 학생들은 지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선생님이 스와트 설명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기업이 갖고 있는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그 다음에 환경이 주는 기회와 위험 요소. 수학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하세요. 이것도 7장, 8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조직에 영향을 주고 현대의 조직들은 특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환경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기회 요인을 잘 살리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하겠네요. 내부적으로 여기는 외부가 되겠죠. 환경 얘기니까. 수학도 나눠보면 요 S하고 W,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는 조직 내부,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은 조직 외부가 되겠죠.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 환경 요소와 과학 환경 요소, 경제적, 정치, 사회, 기술적, 그 다음에 과학 환경 요소, 소비자,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 요소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 조금 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라는 이 과학 환경 요소들은 사실 1970년대 초반에 던컨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가면 마이클 포터라는 전략의 대가가 Five Forces Framework, 환경의 5가지 세력 모형이라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 개념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죠. 자, 어찌됐건 간에 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그때 생각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잊어버리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환경 요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일반 환경 요소, 과학 환경 요소로 우리가 차차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3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